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요 딥페이크의 좋은 활용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재미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자, 딥페이크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게 되면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단어 자체 이미 페이크, 속인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부정적인 단어인 거죠. 자, 근데 제가 살펴본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적 없는 말을 하게 하는 기술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된 사례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활용 사례는요.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실종자 찾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영국의 사례이고요. 이렇게 실종자의 사진이 그냥 스틸 이미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저렇게 눈동자도 움직이고 표정도 살짝 바꾸고 고개 움직임도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미싱 피플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시도는 어떠신가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시도가 예전에도 있었더라고요. 방콕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실종자를 찾는다라는 방송을 하다가 딥페이크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실종자의 얼굴로. 자, 그래서 저는 누구이고 어디에 갔다가 실종이 됐습니다를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저 실종자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주목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뇌는 정지된 사진보다 움직이는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다고 해요. 자, 이런 시도는 어떠신가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딥페이크를 통해서 외국어 스피치를 하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다른 외국어를 못하는데 마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딥페이크로 꾸며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에 진행이 됐던 데이비드 베컴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캠페인을 9개 언어로 구사하는 영상입니다. 보실게요. Malaria isn't just any disease. It's the deadliest disease there's ever been. Se dice que ha matado más de la mitad de la población que ha existido. 9개 언어로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데이비드 베컴이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고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톰 크루즈가 딥페이크로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더빙으로 한국어를 들었었는데 그런 입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까지 맞춰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미래에는 될까요? 물론 그거보다 더욱더 간편한 기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꽤나 다양한 방면에서 또 좋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음 사례는 딥페이크를 통해서 유명 비디오,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재미난 활용 사례도 있죠. 제가 이미 미래 채널에 예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리페이스 앱이라고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영화 조커 속에 조커로 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제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저게 합성이 된 거예요. 단 한 장을 가지고.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의 주인공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재미난 활용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를 통해서 참여형 비디오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는 더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딥페이크를 통해서 그리운 고인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거. 예전에 또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이 헤리티지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진을 넣기만 하면은 그 사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동영상처럼 재생이 되는 그런 무료 서비스가 이미 있기도 했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기술 좋아지고 하면서 조금 더 일반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고인을 되살려낼 때는 부작용도 상당히 심하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 장시성 TV가 송년 특집 무대에 고인이 된 대만 가수죠. 등려군을 등장시켜가지고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등려군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중국 본토를 단 한 번도 밟은 적이 없고 생전에 반공산당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중국 TV에서 고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려내서 노래를 하는 모습으로 나오니 이거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인의 AI 복제는 정말로 어디까지가 호감인지 그 마지노선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다. 자, 이번 사례 너무나 재밌어요.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자, 이 기술을 적용한 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달리 뮤지엄입니다. 살바도르 달리 아시죠? 영상 보실게요. Greetings. I am Salvador Felipe Jacinto Dalí y Domenech. And I am back. 자, 저렇게 달리가 돌아왔다, I'm back 하면서 버튼 누르면은 달리가 나와서 대화가 되는 거고요. 2019년에 설치가 됐고 125개의 인터랙티브 비디오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가지 대화 조합이 가능합니다. 재미난 점은 끝에 저렇게 같이 사진 찍는 저 장면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달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같이 찍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냐? 자, 사람들이 재밌어하죠?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또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서비스까지 설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에 특히나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더라고요. 딥페이크에 대한 호감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디테일, 사진을 찍음으로써 사람들이 고인이 된 사람을 살려내서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기분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디테일 자체가 참 배울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시도하게 된다면은 제일 적합한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이 화성시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 백남준 선생님은 워낙에 생전부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 유쾌하신 분이니까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딥페이크를 통한 고인의 음성 활용도 있죠. 영상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활용해서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잃어버린 연설이 되살아났다라는 거. 원래 이렇게 총을 맞기 전에 63년 11월 22일에 예정되었던 시민 평의회 연설이 있거든요. 그 문장 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차마 말을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려낸 거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자, 케네디의 연설 중에서 831개의 오디오와 텍스트를 학습시켜서 진행이 된 거고요. 뭐 이거는 이미 본인이 작성한 문장을 그 음성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넷플릭스 앤디 워홀 일기를 보시게 되면은 앤디 워홀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다큐에서 활용하기도 했다라는 거. 이 목소리는 앤디 워홀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한 것입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 멘트를 넣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어요. 자, 스타 셰프 앤서니 보데인의 다큐멘터리 로드러너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You were successful, and I am successful, and I'm wondering, are you happy? 생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 이 사망한 앤서니 보데인의 목소리로 읽혀진 것인데 이 사실을 이 관객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물론 다큐 감독은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관객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괴한 느낌을 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복원을 할 때는 이게 딥페이크로 이용이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상당히 필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딥페이크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나쁘게만 활용되는 건 아니고 좋은 쪽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또 앞으로 어떤 좋은 활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